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파산 위기에 처했던 MG손해보험이 5월 14일 본격적인 행보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거 뭐 정말 우려했던 금융 파산의 대파국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또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우회로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 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G손해보험은 무려 120만 정도의 가입자를 자랑하는 굉장히 국내에서 탄탄했던 손해보험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전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청산 대상이 되어 왔는데,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전격 영업정지, 그리고 가교보험사 설립안. 가교보험사라는 것은 이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엄밀한 의미에선 파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2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넣어놓은 이 보험금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내 보험 다 날리게 생기게 됐다는 어떤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가교보험 14일 결론에 의해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다만 이후에 구체적인 어느 회사 쪽으로 흡수가 되느냐, 이전 계획 그리고 운영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자기가 넣어놓은 이 자금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MG손해보험에 돈을 넣으신 분들은 좀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 MG보험사 JC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었는데, 2천억의 MG손해보험을 인수를 했지만, 이거 굉장히 자금 건전성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수한 사모펀드 회사까지도 건전성 지표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칫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이 부실을 아무 대책 없이 떠안게 되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엄청난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겠고, 이게 지금 보험사가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 기승전 부동산이에요. 보험사가 결국엔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엄청나게 이 건설사 PF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PF 잔액이 지금 최다 쫙 깔려 있는 게 지금 건설사가 갚지 못하는 회수불능의 어떤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건전성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렇게 부실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건설 쪽에도 이 PF가 불어나게 된다면 이 연체는 엄청난 어떤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PF 부실 여파가 지금 보험사 자체도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건설사로부터 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깡통 대출을 해주게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저축은행도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8곳 등급이 하향 전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 저축은행 30곳 중에 17급 등급이 전망 하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2024년도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2025년도도 능가하는 어떤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적인 어떤 건설 쪽의 어떤 수익률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건설 공제조합 당기 순이익이 그냥 물귀신이 밑으로 끌어내리듯이 그냥 쭉쭉 깔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생겼어요. 2024년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치를 지금 내려 찍고 있는 건데, 이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그런 어떤 이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 망가지고 나서 부실이 생겨버리니까 대위 변제, 그러니까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느라고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공제조합이 따라다니던 그런 어떤 궤적으로 가게 되니까 계속적인 어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야심차게 분양을 오픈을 해놔도 미분양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 생태계가 지금 붕괴될 만큼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건데,
버틸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뭐 건설사가 뭐 레미콘 통해서 콘크리트 때려 붓기 위해서는 일단 돈줄이 딱 막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견건설사 계속적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콧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집 안 지을래요. 아니 건설사가 집을 짓는 걸 포기하게 돼버리면 이거 완전히 사업을 접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뭐 건설업 폐업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험악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지게 됐는데 건설 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내수 경기가 지금 침체됐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건설이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 쪽 지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내수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물론 또 이게 건설 쪽과 연관된 부동산 이 대출 현황하고 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우리나라는 기승전 부동산이라니까. 대출 금리 때문에 사람들 40%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 중에 40%를 원금 이자 갚느라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그냥 대출 받아야 된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후폭풍을 맞고 있잖아. 실질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내수 경기 침체가 건설 경기의 부족과 지금 내수 소비 진작이 안 되니까 이 양자간의 지금 샌드위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뭐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상업 시설들이 공실로 계속 뜨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이 기저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야심차게 지금 서울권, 경기권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 뭐 물량이 쏟아져 나와도 이게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왜? 이게 기대가 좀 다른 차원의 기대.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신고가를 찍을 것인가. 와, 분양가가 거의 진짜 기록을 갱신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척이 9평이 12억입니다. 와, 구로 쪽 9평이 12억이라는 사실은 꿈도 못 꿨는데 정말 신축 아파트 서울하고 조금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쪽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지금 쫙 나와 있는 5구제곱, 8사제곱만 봐도 5구제곱이 뭐 10억이 거의 1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8사제곱 뭐 옵션비, 확장비 합치면 뭐 13억 정도 가깝게 되고 있고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 여기도 뭐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 단지인데 여기도 평당 4,500을 찍고 있어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가 얼마나 착한 분양가로 유명했었습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 평당가였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걷어차버렸죠. 지금 뭐 평당 4,500만 원을 찍고 있어서 대조 1구역이 불광 5구역하고 가련 1구역 그래도 뭐 엄청난 규모의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지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거 신축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완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위치는 좋아. 뭐 상당히 뭐 이 좋은 역세권의 어떤 재개발 호재를 분명히 떠안고 있지만 5일 제곱이 9억입니다. 5구도 아니야. 5일이야. 아니 5일 제곱이 10억이면 은평구에서 진짜 그냥 거의 뭐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8사제곱도 아니야. 7사제곱이 13억, 14억 정도 하는데 이거 거의 고점까지 올려놓은 이 끝판왕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변 시세 대비 뭐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거 불가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지금 이 뒤숭숭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청약은 뭐 고공행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뭐 강남 쪽 입지에서는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경쟁률 나오지만 비강남권은 계속적으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분양 이후에 무순위 집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 뭐 그냥 악성 미분양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미분양, 준공 후에 미분양 뭐 둘이 교차하겠네. 오작교에서 만나게 생겼네. 그 정도로 지금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파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순위 집집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세종이 자고 나면 1억 오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세종의 집값 보통 세종 센트럴 말고 좀 주변에 있더라도 한 8, 9억, 10억 가까운 그런 어떤 아파트 값을 충분히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스란히 지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상황에서 한 10채 정도 나오는 세종의 무순위 집중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두 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2,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가 한 6억 7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호가가 지금 8, 9억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아마 이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거나 변화가 오게 된다면 여기 10억까지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국 무순위로 풀리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역시도 6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분양가가 3.2억 정도 합니다. 줍줍은 한 두 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뭐 거의 뭐 10억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 리더스폴에 역시도 9억 6천에 거래가 됐죠. 여기도 이제 거의 센트럴에 가까운 곳인데 분양가가 한 3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줍줍은 한 두 채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한신더휴 리저브 역시도 7억 8천인데 충분히 또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분양가가 2, 3억 정도 나오게 된다면 세종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10채 정도 무순위 줍줍이 전국 무순위로 풀리게 된다. 아마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이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집값이 올라치게 된다면 이게 뭐 접근할 가능성이 아니 세종에서 뭐 현금 박치기로 해서 당장 뭐 구축을 10억 이상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방인데 그죠? 그러니까 무순위 줍줍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공공분양이 이제 오산세교와 화성동탄, 부천대장지구 하남교사는 뭐 엄청난 경쟁률 기록했죠.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고를 낸 부천대장지구 A78 블럭은 일반 공급되고요. A6756 블럭은 신혼희망타운이 되겠습니다. 화성동탄 2지구도 뭐 꿈의 숲 대시양 포레파크, 자이넨 프로지오도 역시 그래도 합리적 분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뭐 94, 5까지 내려갔는데 100일 지금 찍고 있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4.5%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는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을 직격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미국의 CPI가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관세 영향 때문에 예측은 2.4였는데 실제로 2.3으로 나왔어요. 근데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이전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향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물가 지표 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조인트를 막 까면서 계속 연준 금리 내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뭐 주식시장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 다시 뭐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어떤 바람을 타고 계속적인 어떤 달러 약세화로 궤적을 좀 바꾸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보이죠. 근데 제롬 파월이 그냥 목리를 부리는지 끝까지 그냥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널뛰기 관세 때문에 상당히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전망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어떤 극적인 미국과 중국처럼 트럼프와 파월도 뭔가 극적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뭐 환율은 1417원 뭐 무조건 노멀하게 1400원대로 지금 가고 있네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관세율을 많이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10%까지 뭐 확 내려줬는데 이거 뭐 거의 관세 전쟁이 90일 정도 휴전하게 된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의도적으로 낮췄었는데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중국도 부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조금 올라서야지 유리하거든. 그래서 중국 증시도 급등하고 위안화도 지금 강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가 영향을 위안화로부터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은 결국은 위안화 절하러 가려다가 관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중국도 빨리 지금 부동산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 그러니까 부동산이 엄청난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뭐 중국 부동산 매수 심리 불어넣기 위해서 펌프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더 과감한 부양 조치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빨랫줄에 딱 널리 이거 빨래 말르면 다 걷어야 되는데 걷을 생각은 오징어 말리는 것처럼 그냥 말리면 말릴수록 더 맛이 나나? 뭐 그런 식으로 시중은행 이 주담대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연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혼합형에서 이제 변동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 5년 전 분양가, 5년 전 이 금리 2%에서 지금 5% 중반까지 가고 있는데 이 명끌하신 분들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미국 CPI 둔화에도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견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율 부분이 지금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블러킹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중 관세 합의했지만 환율 불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다. 1426원까지 지금 올라섰었던 어제 이 궤적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국내 시장의 금융권 파산의 여파가 PF로 번질 가능성 높아요. 결국 환율과 금리의 변화에 취약한 곳은 어디다? 부동산이다. 한국 아파트 시장은 가격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시면서 기다리면 정말 기대하는 일, 기록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MG손해보험 파산, 뭐 엄청난 금융권에 충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14일 뭐 본격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뭐 보험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PF 문제로 번져가고 이금융권 번져가고 또 건설사,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심리를 뒤흔드는 기저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변수도 상당 부분 자산시장이 자본시장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펌블한 목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